우선 중장기 추천주 노터스 단기 240% 상승 축하드리고요. 조지아 공장 관련주 대표적으로 구형테크, KB오토시스, 아진산업이 있죠. 선반영 수익이 이미 나온 상태고 계속해서 다음주에도 더 갈 수 있을지 분석해 볼 거고, 본론에 앞서서 한미정상 공동성명 요약부터 볼게요. 이미 다 알려졌던 내용으로 특별할 건 없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전기차, 바이오, 자율로봇, 기후변화, 에너지. 에너지 안보는 원자력 쪽, 소형 모듈 원자력,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원자력이 여태 좋았는데 앞으로도 또 더 좋아지는 내용이죠. 주가는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태라서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다 보고 큰 조정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보성 파워텍 추천하고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죠. 밥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똥을 싼다. 큰 조정을 경계하자. 마냥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짜 반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추세가 꺾인 상태고요. 노랑 역배열 저항 구간 계속 걸리고 있죠. 금요일에도 요 저항에 걸렸고요. 사전기전도 여기 밥 먹고 똥 싸고 또 밥 먹고 똥 싸고 또 밥 먹고 이렇게 반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9,000원 눌림 매수 추천하고 단기에 50% 상승 나왔는데 현재는 요 14,000원 정도 전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했던 한신기계 추세 지지 그리고 수평 지지 이렇게 중요하고요. 단기로는 이렇게 15,000원 전고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다시 가기를 기원합니다. 원자력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볼게요. 우주 협력 강화, 우주항공주 6월에 누리호 발사 일정 있고 정책주, 바이든 방한 수혜주기도 했고 AP 위성이 금요일에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1% 마감했습니다. 좀 아쉽게 됐는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볼게요. 사이버 보안 이거는 최근 딱히 강세가 없었고 앞으로도 강세를 보여줄지 지켜는 봐야 한미 정상 요약받고 본론으로 와서 조지아 공장 관련주 볼게요. 바이든과 현대차 그룹 회장 정의선이 5월 22일에 면담한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을 신설. 요거는 이미 대략적으로 4월 12일에 다 알려진 내용이죠. 이때 구형테크가 역배열 끊고 상한가 나온 1,000억원, 이때가 4월 12일 노란색 급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경계했어야 하는 거고 밥동 조심. 이제 손절가를 3650 드렸고 저가 3670으로 이탈 없이 지키고 리딩대로 주황색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박스 하단 이탈이 없으면 여기 이탈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죠.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같은 내용으로 박스 돌파를 했고 요 1,000억원 요때도 돌파 재추천한 거고요. 현재 첫 추천 기준으로 45% 상승, 저점 대비로는 60% 상승.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고 일정이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대감과 동시에 단기 재료 소멸도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암기하세요. 일정이 가까워지면 조심해야 한다.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선반영 매매 일정이 멀 때 미리 매수하고 기다리는 게 안전하고요. 일정이 가까우시며 상승이 나오다가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매수 들어가면 위험해요. 이때 매수 들어가는 건 후반형을 노리는 건데 변동이 커지는 구간이고 기대감과 동시에
재료 소멸, 하락도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일정이 가까워지면 일정 당일이든 일정이 가까워진 구간이든 반짝 상승 나오고 혹은 그냥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당일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 전이 보통 고점이에요. 이것도 주요한 내용이니까 암기를 하시고요. 사례를 볼게요. 한컴 MDS 금요일에 재료 소멸 나온 종목이죠. 매각할 것이다에 이렇게 선반영 상승이 노란색 상한가 나온 거고요. 매각됐다 이거에 초록 9% 반짝 하락이 나온 겁니다. 고점이 여기가 아니라 그 전이죠. KG스틸 쌍용차 인수 관련주, 이것도 역시 이때 쌍용차 인수전 참가를 하면서 상한가 그리고 이후 연속 급등이 나왔고, 막상 쌍용차 인수 허가를 하니까 역시 반짝하고 하락해버리죠. 고점은 이날이 아니라 역시 그 전인 4월 말이 됐고요. 에코캣 과거 작년 차트죠. 리비안 상장 관련주로서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고, 요때 제가 리비안 상장은 요때지만 11월이지만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했고, 역시 얘도 상장일이 고점이 아니라 그 전이 고점이 되었습니다. 고점 상장일, 지금도 계속 간간히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고점 회복은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배열 추천, 일정 추천, 일정이 멀 때 미리 추천한 거죠. 그리고 자, 차트상 차익 실현 흐름 발견하고, 그리고 일정이 가까워진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했다, 이건 선반영, 뒤에 후반영을 노리는 건 위험하다, 후반영 노렸던 분들은 아프죠. 그리고 이후에 충분히 많이 빠진 다음에 7,000원쯤에서 제가 이 역배열 끊고 반등 나올 때 매수하라고 했고, 그때 성공했고요. 또다시 저항 맞고 떨어졌고, 현재는 이 역배열을 끊고 상한가 종가 위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8880이 1차로 중요한 지지가 되고, 2차로 상한가 종가인 8550 여기가 중요해요. 1차, 2차 지지 중요하고, 현재는 5일선 부근 타면서 강력한 흐름인데, 요 두 개 이탈하면 큰 조정 나오니까 그때는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키면 계속 강한 흐름, 이탈하면 약세 전환. 아까의 사례로 이거를 확인했고요. 거의 90% 이상 확률로 일정 전이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반향이 나오는 확률은 매우 낮아요. 후반향이 나오는 건 선반영이 거의 없었거나, 혹은 재료가 진짜 강해서 선반영과 후반영 둘 다 나오는 경우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정이 미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미래 일정이 여기입니다. 현재 주가가 올라요. 그 뉴스 때문에. 미래 일정이기 때문에 올라요. 쭉 선반영 상승이 나옵니다. 개미분들은 일정 당일인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일정 당일이 고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요 선반영 나오고 빠집니다. 빠지고 일정 당일 와서 요때 반짝하고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에코캡에서 나왔던 흐름이죠. 다시 에코캡으로 와서 요때 리비안 상장할 것이다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나오고 좀 흔들다가 선반영 상승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10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11월에 상장하니까 초보분들은 이제 11월까지 고점을 찍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일정 전에 고점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쭉 빠지고 이때 가짜 반등 주고 죽었다. 더 크게 빠지죠. 반등이 나온다 한들 요때 고점을 회복하는 건 거의 없다. 요때 초보분들이 이 재료 소멸, 선반영, 후반영 이걸 모르니까 요때 많이 물려요.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물리는 자리. 일정이 요때인데 왜 고점 형성이 안 됐지? 이러면서 의아해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하락 패턴입니다. 에코캡의 10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후반형이 나오는 경우 요거는 일정이 요때 발표가 됐음에도 미래 일정이 발표가 됐지만 주가 상승이 없어요. 상승이 없고 좀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식으로 갑니다. 이럴 때는 일정에 반짝 상승 크게 나오고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안 나온 경우, 상승이 없었던 경우는 일정 근접, 일정 당일에 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정 전에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선반영도 나오고 후반영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의 5% 미만의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선반영 확률은 높고 후반영 확률은 낮다. 그러니까 후반영이 나오든 말든 선반영을 먹었다면 그냥 보내주는 게 안전하겠죠. 괜히 뒤늦게 일정 가까울 때 들어가서 혹은 일정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재료 소멸 당할 수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분할 매도하고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후반년까지 보겠다 그러면 비중을 온전히 다 들고 가지 말고 일부는 챙기고 절반은 챙기고 절반 이상을 챙기는 게 안전하겠죠. 그냥 속 편하게 전량 매도해도 상관없고 내가 야수의 심장으로 조금 더 후반형을 노려보겠다 그러면 비중을 절반만 가지고 가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당일에 하루종일 집중을 해야 돼요.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트 분석으로 지지 잡아 드릴게요. 구형테크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1차적으로 중요한 지지다. 아직은 강력한 흐름이긴 한데 5일선을 이탈한 상태고 단기 2평도 넣어볼게요. 단기 2평 5일선 이탈 밑에 11선 4,500원 15일선 4,300원 21선 4,200원 이렇게 3개를 주요 지지로 잡고 여러분들의 평단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아까 그어줬던 이 추세선이 21선이랑 일치를 하네요. 21선을 최종 지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면 빠르고 크게 빠질 텐데 여기까지 또 빠져준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눌림목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잡고 여기까지 두들겨 맞으면 아프죠. 그리고 기회비용 상실이 크니까 반드시 이탈에는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다른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게 낫습니다. KB오토시스도 동일하고 금요일의 저가 11선 21선 이렇게 3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일정 전인 5월 13일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이거죠. 낮은 확률로 반등 나와서 여기 뚫고 모두에게 수익을 안겨주길 바랍니다. 아진산업 얘도 5일선 이탈한 상태고 최근에 저가 여기랑 11선이랑 유사하고요. 밑에 15, 20 갈려있고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대장주들이 반등도 강하게 나옵니다. 에코캡이 대장이었고 재료 소멸 이후에 크게 반등 나오고 지금도 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여기 고점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크게 시원하게 나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따까리들 2등 3등주였던 대어나서 재료 소멸 이후에 계속 내려가고 여기 물렸던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우신 시스템 3등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물렸던 분들 재료 소멸 당하고 이후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 관련주들도 대장주에 물린 게 아니라면 반드시 재료 소멸 하락 나올 때 정리를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주도 마찬가지로 고점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포지션 대응 잘 해주세요. 내가 추매를 할 수 있는가, 시간 투자가 가능한가 이런 걸 따져서 저점에서 추매를 하던가 아니면 손절하고 교체. 결론입니다. 조지아 공장 관련주들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온 상태고 기대감과 동시에 재료 소멸 주의 구간이니까 월요일에 초집중하고 하락시 반드시 대응합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이후에 또 회복하겠지만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추매 없이는 수익 전환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에코캡 되어 나서 재료 소멸 나왔던 과거의 여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